예, 반갑습니다. 글쓰기 연구소 오영철입니다. 책을 한 권 쓴다. 이것은 창조에 해당이 됩니다. 창작이라 그러죠.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아마 이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테크 분야, 비즈니스 분야, 심지어 자기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어디에 함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제목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카피, 이 속의 주제가 극명하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추월해서 갈 수 있는 차선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마련입니다. 임팩트가 있는 제목이죠. 주제에서부터 이 책은 차별화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뉴스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뉴스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기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는 새로운 그 무엇, something new.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다른 그 무엇, something different. 부에도 추월 차선이 있다. 부의 추월 차선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180도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뉴스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것입니다. 부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모으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라면 이 책은 그것을 180도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다. 부는 추월 차선이 있다.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의 카피 부분도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서 2일을 쉰다. 이것도 세상의 통념을 그대로 뒤집어 버리죠. 다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혹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생활을 노예 상태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노예 상태로 편말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카피가 강렬하게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목을 본다. 카피를 본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훅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막연한 컨셉이 아니죠. 부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룬 게 아닙니다. 부의 추월 차선. 남들보다 더 빨리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흡인력이 그만큼 더 강해진 것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모방을 해야 합니다. 주제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주제는 뉴스의 가치를 충족시켜줘야만 합니다. 새로운 그 무엇, 남다른 그 무엇, 그게 있어야만 주제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이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제를 하나 선택했다면 그 주제를 우선은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가 뉴스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 점을 점검하는 것이죠. 새로운 그 무엇인가? 남다른 그 무엇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주제는 재검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도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선명하게 표현한 문장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의 문장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욕구를 쫓기 시작하라.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다시 말하겠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 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 어떻습니까? 관점 자체가 통상적인 상식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사람들은 통상 내 꿈이다 이러면 뭔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 이 말을 할 때는 감동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냉철하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당신이 꿈이 있건 없건, 당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건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냐?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줬을 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줬을 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이기심을 채워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그 대가로서 나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리고 관심을 제공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상식을 통렬하게 깨부순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책은 그토록 히트를 쳤던 것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책은 배울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점을 180도 바꾸었다. 초점을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었다. 그것도 상대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다. 상대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발휘를 했던 겁니다. 책을 쓰는 것은 물론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나의 몸값을 높이겠다. 이런 동기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기를 세상 속에서 구체화시키려고 하면은 내 동기는 정반대로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런 욕구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 상대방의 욕구, 상대방의 이기심을 먼저 채워줘야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처음에 바랐던 그 이기적인 욕구들, 이기적인 동기들, 이게 현실로 구체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임팩트가 강렬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임팩트가 강렬한 것이니까 아마존 1위에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여러 차례 실패하고 심지어 청소부도 전전했다가 결국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자기만의 멘탈을 확립해서 30대에 이른바 억만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을 30대에 이미 다 벌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쓰기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사학가로서의 명성보다 훨씬 더 큰 명성을 얻었죠.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까지 획득을 하게 된 것이죠.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주제, 그리고 한 문장으로 혹은 짧은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가닥이 잡힌 카피, 이것을 먼저 확립을 하는 것이 책 쓰기 작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정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서 배워야 할 1차적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의 추월 차선 이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책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건드롭입니다. 좋은 나날 되십시오.